부단히 자꾸 이제 그 시간을 자꾸 늘어가면서 정진을 갖다 이제 안 쉬고 해야 돼요. 안 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안 한다라는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냥 자꾸 안 할 일만 생기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좀 잡다한 일은 좀 놓으면서 가만히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정신이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정신이 그 흩어져 버리는 일들은 조금 자꾸 줄여야 돼. 줄여야 되고 그냥 앉아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제 뭐 설거지 하면서도 염불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길을 가면서도 되고 있고 이제 자꾸 그렇게 돼야 되거든. 또 앉아 있을 때만 자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근기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것을 갖다 전부 자기 욕망 뭐 부추겨서 그 욕망 성취하려고 자꾸 사는 것을 그 하근기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강하면 뭐 이런 말을 한 개도 안 들리지. 이제 한 개도 안 들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도 이제 차츰차츰 다 욕망으로 자꾸 이제 치달아 버리면 정신이 약해져 버려. 정신이 강해질 것 같아도 욕망으로 치달으면 그냥 그 정신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서 못 쓰거든요. 사람이 이제 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허망해져 버리지. 허망해지고 아무짝에도 이제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반드시 내일은 못할 날이 반드시 뭐 언젠지 모르지만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나는 이제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그래서 누대기 바람으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뭐 잘 있고 잘 사는데 그 조금 이렇게 그 신경 쓰다 보면 자꾸 이제 공부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태도를 갖다 안 바꾸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본정진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자꾸 이제 그 계율을 지키면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려고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이기심 갖고서 그렇게 살고 남을 갖다 불편하게 하고 살고 그러면 그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자기 간제에서 죽어도 안 나온다고 저기 버티고 이제 있지만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을 갖다 등졌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천하에
옛날 천하의 그 권력을 지닌 사람들도요, 사람들도 뭐 무력을 다 갖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을 등지면 나중에 하다 안 되면요, 참 중국 역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하다 안 되면 그 압박에 못 견디면 그냥 밤에 다 그 나라를 도망을 가버려. 그래가지고 백성이 하나도 없이 살아. 이북처럼. 이북도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잠그고 막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만 내도 3만 5천이 넘고, 중국으로 지금 비신에 중국으로 돈벌이 간다고 간 사람이 뭐 50만이 넘고,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북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냥 탈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을 등지고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꾸 이제 우리가 산만해지고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좀 줄이고, 또 이제 내가 공부하는데 또 자꾸 집중을 하고 애써주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힘들어요. 힘드니까. 두 번, 세 번, 뭐 100번, 1000번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뭐 지금 여기 살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지. 그렇지만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 내일 아침에 시신이 돼가지고 뽀장다리 돼가지고 지옷도 못 갈아입을 사람이 그 듬성듬성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자꾸 마음을 갖다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못 나가는 거라. 못 나가고 뭐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어느 날인가 분명히 그냥 못 사는 날이 온단 말이야. 오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그 공부하는 태도를 항상 갖고서 그렇게 살면 생활하면서도 내가 뭐 간결하게 그냥 밥 해먹고 뭐 빨래하는 것도 요즘에 뭐 세탁기 돌리고 그렇게 잘 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 할 때도 빨래 돌리고 뭐 그럴 때도 생활하면서 자꾸 연불 하는 사람은 연불에 쭉 집중이 자꾸 돼야 되고, 또 이제 하도 하는 사람은 하도에 집중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뭐 자꾸 이제 하다 말다 그러면 그건 안 돼. 또 뭐 같으냐면 약을 먹다가 또 하루 3끼 약 먹으라 그러는데 하루 뭐 한 번만 먹고 2번 빠지고 그렇게 하면 그 백나수기 힘들지. 힘들죠. 이제 약도 그게 보면 그 지속되는 시간이 8시간 지속된다 그러면 하루에 3번 먹게 하거든. 8시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 약 몸 안에서 약 효과가 그게 안 끊어져야 그 치료가 되거든. 치료되는데 3번 먹으라 그러는데 뭐 한 번 먹고 안 먹고 이제 뭐 그래 버리면 8시간 지속되고 나머지 16시간은 지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병이 안 낫지. 하두도 번뇌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속이 쭉 앉아서 이제 좀 떼줘야 되지. 지속이 안 돼 버리면 그건 순간순간 잠깐 그렇게 되는 거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애를 써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공부를 지어가되 가장 두려운 것은 비교해서 헤아린 것이니, 일반 세속적으로도 우리가 살 때 나를 제일 거지로 만드는 것이 비교하는 거야. 일반 세속적으로도 그 옛날에 덩샤오핑이가 그랬다 그러지. 미국에부터 그때 이제 핑퐁 외교를 해가지고 미국에 그때 무슨 대통령이 키가 컸어. 그래서 중국에서 만났는데 덩샤오핑은 키가 1m 뭐 50 몇밖에 안 되고, 그래 이 악수를 하는데 말이야, 미국 대통령 배꼽밖에 안 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안 봐. 그래서 배꼽만 보고 악수를 해. 이렇게.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좀 우습잖아.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서로 좀 거리를 요만큼 좀 떨어져 가지고 저 뭐야 등사병이 좀 얼굴도 좀 쳐다보고 이렇게 사진 좀 찍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등사병이가 하는 소리가 내 밑에 10억이 있는데 뭘 쳐다보느냐 그러더라고요. 내 밑에 이 키 작은 요 밑에 10억이 있는데 내가 저걸 왜 쳐다보느냐고. 그래서 뭐 그런 건 정치적인 얘기고 이제 꼭 이해가 이게 맞지 않지만은도 그 자꾸 그 공부하는데도 자꾸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빤듯하게 잘 앉아 있고 나는 잘 못 앉아 있고 뭐 그게 번뇌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잠이 와서 자꾸 꼬딱꼬딱 하고 힘이 없어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젊으니까 젊을 때 공부할 걸 너 젊을 때 뭐 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비교를 하면서 자기 정신을 갖다 내가 저 젊은 사람들 보니까 오죽 잘해. 나도 좀 할 걸. 그러면서 안 해버려. 늙었다고 안 한다면 안 하려고 하는 소리야 그게. 공부를 내가 자꾸 비교하면 안 돼. 어디에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인가 뭐 유튜브 보니까 이북 학생이 넘어와서 한국에 그 학교를 가니까 동료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못 따라가서 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잘해 주더라고. 그거는 한국 사람들 잘하는 대로 냅두고 본인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 하나하나 하면 한 2년만 3년만 한번 따라가시니까 그 비교하지 말라고. 이 도리더라고. 본인이 지금 하는데 문제가 있지. 저번에 누가 그래. 공부 요즘 열심히 좀 하나 그러니까 하시니 누굴 보니까 그것도 앉고 그러는데 나도 해야 될 건데 어쩔까 하고 이러고만 어쩔까 하는 순간에 해라. 그렇게 못 써. 그럼 자꾸 세속에서도 그 비교를 하면 지금 남한북한 비교를 하면 남북한이 만약에 휴전선이 없어져 버리고 남한북한 비교를 하라 그러면 이북 사람들은 그냥 아마 졸도를 하고 기절을 해가지고 이북에는 텅텅 비어가지고 땅값이 한 평에 10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도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오로지 이건 꾸준히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꾸준히 내만 하는 거야 지금. 나 하나만 보고서 꾸준히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이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비교를 하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뭐 선방에 가서 매철을 났다는데 나는 어쩌까이 그 장소 딴 데 그렇게 크게 막 옮겨 다닌다고 잘하는 거야. 제일 공부 못하는 놈이 목수도 못하는 놈이 꼭 연장 따든다 그러잖아. 내가 집에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지. 걔도 집에 있어서 공부 안 되는 게 아니라 쥐가 번뇌가 많아서 안 되는 거지. 뭐 집에 있어서 안 돼. 떠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비교하여 헤아리는 가장 두려운 것은 비교해서 헤아리는 것이다. 그것이니 마음을 가져 머뭇거리면 도와 더불어 더욱 멀어지리니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공부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자꾸 비교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부처님은 그 출가를 해서 그 승부를 하셨는데 꼭 왕자가 돼서 출가해야 승부를 합니까?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니는 왕자 아니니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비교한다라는 것은 그게 뭔 소리냐면 번뇌를 일으켜서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안 하겠다는 소리야. 내한테 내가 지금 화두가 잘 들리느냐, 연불이 잘 되느냐, 요것만 하나 챙겨서 이게 차곡차곡 해나가야 돼. 남 볼 필요 없어요. 남 볼 필요 없어. 만약 의정이 몰록 바란 사람일진데,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거든요. 연불도 관세음보살 이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 억지로 하는 거거든. 억지로 하는 거거든, 그게. 화두도 들면 그게 억지로 하는 거라. 그러나 진짜 의정이 될 때, 이를테면, 걔한테 불성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없다. 무했을 때, 어떻게 부처님이 있다 그러는데 조수님은 없다 그랬을까? 물어. 거기에서 이 하도 의심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 그건 또 뭐 같으냐면, 내가 여러 번 비유를 해줬잖아요. 만약에 내 외아들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천지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아도 저녁에 꿈속에서까지도 찾고 있다고. 찾고 있는 그런 마음과 똑같아, 이게. 의심이 그렇게, 그 의단이 왜 없다 그랬을까 하고, 그게 그냥 복받쳐서 일어나는 그때가 이제 정진되는 때. 그걸 참정진이라 그래. 그때가 참으로 참정진이지. 그 안에서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억지로 자꾸 해야 돼. 연불도 그렇고. 연불도, 내가 관세음보살, 이 소리 들리는 거고, 지금 관세음보살 이라는 그 소리하고 내 지금 마음 일어나는 관세음보살 관하는 연불, 염염되는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불덩어리처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의정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정진이 되어지고 항망해지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의정이 몰록 바란 사람이 때 마치 철벽이나 은산 속에 들어앉아서 다만 살 길을 찾는 것 같이 할지니, 이게 뭐냐, 철벽이나 은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큰 철통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도 맥혀버리고 아래도 맥히고 옆도 맥히고 다 맥혔어. 은산이라는 것은 산이 이게 다 가려버렸단 말이야. 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마치 뭐 같으냐면 그 안에 빠진 사람이 오로지 그 빠져나갈 공기밖에 없어. 빠져나갈 공기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화둘들거나 연불을 하거나 이제 그게 그렇게 돼. 그걸 일념이라 그래. 일념이 됐다고. 하나가 딱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전부 다 헤아리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거든. 그래서 맨날 번거롭거든.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런 거라든지, 그거 또 부자라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보고서 내가 잘 사는 걸 갖다 어흠하는 거거든. 전부 다 잘 사는 뿌리면 어흠할 일이 없어. 내가 잘 산다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의 부자들이 굉장히 자만심이 높은 사람들이야.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그건 뭐냐면 내 대상이 가난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은산철벽, 내가 큰 철동 속에 들어앉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내가 뭐 하루나 이틀 사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로지 빠져나갈 생각밖에 없는
화두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연불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자꾸 그런 걸 하면서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딴 데로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생각이 딴 데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을 루라 그래. 셀루자. 셀루자를 쓴단 말이야. 그 샌다, 그 생각이 일념이 안 되고 샜다 그런 얘기지. 뭐가 떨어진다. 살 길을 찾지 못하면 어찌 편안히 지내가리요. 그러니까 누가 통 속에 들어앉아서 나가려고 일념이 되지도 않고 이어서 살자 그러면 하루도 안 돼. 한 2, 3일 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중생심 속에서 그냥 대충 떼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그냥 윤회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마는 거지. 다만 이와 같이 지어가서 시절이 오면 저절로 끝장이 나리라.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일반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뭐 여자는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그렇게 한 개도 없어.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나는 하금기라서 안 되고 뭐 그것도 안 해서 하금기지. 여자 남자 그런 것도 따질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흑인 백인 그런 것도 따질 것도 하나도 없고 한 개도 없고 이건 무조건 바로 알아서 공부하는 법을 바로 알아서 안 해서 탈이지. 하면 다 돼. 다 안 해. 그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복이나 빌러 다니고 그런 거 안 해. 헛짓만 하고 다녀. 그 복을 평생 빌어봐라 되나. 그래서 나는 빌어서 다니는 사람은 빌어먹을 놈들이라 그래. 그게 빌어먹을 놈이야. 빌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항백선사가 이르시되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소주가 아니고 번뇌란 말이야. 왜 진로라 그랬느냐? 그 진로라고 참 진짜 있을로자 그러나 또 그 한문은 다르지만 여기 진로라는 것은 아주 그 번뇌가 많이 일어나서 아주 수고롭다 그 말이지. 괴롭다 그 말이지. 그 번뇌를 끊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왜? 그게 막 저 바깥에 있다 그러면 두드러 패든지 불을 질러버리든지 무슨 술을 내겠지만은도 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 쏟기가 좋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놓고 보면 내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끊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남이 끊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로를 벗어나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 이 세상에 나서 제일 큰 일을 해서 마쳤다 그런 얘기지. 제일 큰 일이라.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한 일은 별 볼 일이 없어. 서울대학을 대학에 나와도 싸움밖에 안 해. 그거 돈 들여서 막 머리 좋아가지고 돈 들여서 뭐 학위 땄다고 무슨 뭐 시골에는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학교 뭐 프랭카드 걸고 그러잖아. 또 어디 뭐 검사 판사 됐다고 고시 학기 됐다 그러면 프랭카드 걸고 그 잘 가르쳐서 잘 싸우고 앉았다 그놈들. 내가 뭐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때문에 서울대학도 다 빼버리면 싸우는 놈들이 좀 줄어들 거야. 그 새끼들 전부 다
그 IQ가 130, 140, 150, 160 넘는 놈들이 싸우니까 우리는 싸움 하는데 머리가 못 따라가잖아. 너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싸우니까 싸워도, 근데 좋은 머리가 싸우는데 그 개차만 같이 싸우더라고. 그 뻔이다. 우리는 싸울 머리가 그렇게 안 돼. 참. 전부 다 보면 싸우는 놈들 전부 다 뚝뚝 몰아가지고, 싸우는 개를 하나 모으든지, 무슨. 그럼 거의 뭐 서울대학 애들이 한 80% 될걸? 그럼 못 써. 전부 다 시비 거는 놈들이지.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예산일이 아니, 성두를 갖다 꼭 잡고 한바탕 치르죠. 성두가 뭐냐면, 여러분, 이 목수들, 여기 보면 요 검은 가운데 선 하나 있죠. 요 기둥에. 예? 요 기둥에 저렇게 쭉 꺼놓은 선 있죠. 안 보여? 저 먹줄이라 그러거든. 먹줄이라는데 요렇게 생긴 먹이 요 있고, 저 위에다 딱 저 나무 걸 때 집 먹을 때 저거 딱 정확하게 자르거나 정확하게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다 꼭 꽂아 놓고 이쪽에 딱 갖다 대서 먹줄을 탕 튕기면 딱 먹줄이 정확하게 제줄에 딱 떨어져. 일직선으로 떨어져. 그게 성두야. 그러니까 그 목수가 저 기둥에 저쪽에다 그 핀을 박아 놓고 줄을 이렇게 쭉 내릴 때 뭐냐면 요런 대나무 그 붓이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줄을 요렇게 딱 그 먹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이 성두를 잡고 그 머리를 잡고서 쭉 이렇게 나간다고. 거기다 비유한 거야. 화두를 잡고서 성두를 잡는다. 그게 화두 잡는, 그래서 비유한 거란 말이야. 그걸 잡고서 직선으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 먹줄 하나 탁 당길 때 일직선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 일직선으로 딱 나아가서 마침내는 저렇게 먹줄이 반듯하게 딱 되게끔 그렇게 하라고. 한바탕 성두를 잡고서 줄 끊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야 된다. 한 차례 추위와 빼골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가 얻으리요. 이게 대사지대활이야. 우리가 이 비유를 잘 해놨네. 매화가 매화는 그게 꽃이 아주 눈 속에 피잖아, 그죠? 그럴 때 뭐냐면 그의 가을에 하고 겨울에 그 영양분을 갖다 이 이파리 속에 다 넣어놔. 그래서 안 얼게 다 해놔. 그 매화나무 껍질이 두꺼워요. 두꺼워서 그래서 이제 봄이 오자마자 덜 얼었으니까 그 매화나무가 그래서 약간 독이 있어. 안 어는 그게 독이야, 약간. 그래서 그 꽃이 그렇게 안 얼고 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위를 견디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향기로운 꽃을 갖다 피겠는가. 이제 이 말씀이란 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애를 써서 옛날 어떤 선생님은 대사지대활이라 한번 그렇게 죽는 고비를, 여기는 매화가 찬 것을 견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죽는 고비를 갖다 넘기지 않고서 어떻게 그 향기로운 꽃이 되겠는가 그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번뇌 일으키고 생각 일으켜서 이렇게 떼굴떼굴 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끝을 못 본다 그런 얘기지. 하니 이 말씀이 가장 친절한지라. 참 친절하게 말해놨지.
공부하라고. 만일 이 개성으로 때때로 경책하면 공부가 자연히 향상하리라. 그래 대사지대로 내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정진을 해야 이게 마침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는 정진을 해 나가다가 그렇게 해야지. 정진도 안 하고 죽을 고비부터 찾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정진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손 끝만 보고 하는 거야. 껍데기만 갖고서 정진. 내가 막 산중에 올라가서 막 그냥 굴 속에서 살고 뭐 굴 속에 살아서 얼어 죽을 뻔하고 그건 하루가 잘 되느냐니까 추워서 안 됐다고 그러고 말아. 흔일이야. 공부를 짓 때 가장 요긴한 것은 이게 참 진짜 간절절자니. 요건 내가 하라 그래도 그렇다. 근데 안 간절하면 안 돼. 애기 찾는 것이 간절하듯이. 고양이가 지 잡으려고 올 때도 간절하게 딱 앉아, 꼼짝하고 앉아 집중하고. 이게 이제 생사를 다 벗어나서 뚫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간절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민거적거리고 말아요. 뭐든지 이 세상에 간절하지 않아서 뭐 되는 게 뭐 있었대요. 작은 일도. 근데 생사해탈하는 건데 간절하지 않고 뭐 적당하게 가라앉히고 뭐 하루에 내가 한 번 했으니까 1시간 정도 했으니까 됐고 뭐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돈이 다 되고 말았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요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다 하겠느냐고. 그 말을 나도 해. 근데 뭐냐면 어렵긴 어려워. 왜 어려우냐. 이때 그 산게 거꾸로 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잘못 간 길이 100리쯤 잘못 가버리면 100리를 돌아와야 되잖아. 우리가 잘못 산 게 뭐 한두 생이요? 개판 거꾸로 다 살았지. 전부 다 흠껏 붙들고 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썩은 새끼 줄 잡고 살았단 말이야. 그 산 게 한두 해가 아니라서 그 끌어내리도 한두 해도 아니야. 쉽지 않아.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절자니, 절자가 가장 힘이 있느니라. 간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그게 나를 갖다, 정진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추동력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추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간절하게 해야. 간절치 않으면, 그래서 간절곳이 있나? 어디 텔레비전인데 간절곳에 뭐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그러던데? 네? 포항에? 그 토끼 꼬리처럼 튀어나온 그거 간절곳인가? 호랑이 꼬리처럼 된 데가? 간절치 않으면 햇대심이 생겨. 안 간절한데 뭐. 안 간절한데. 나는 이북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간절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온단 말이야. 근데 뭐 경비 세워놓은 사람들도 군인들도 가만 보니까 저거들도 굶어 죽으니까 돈만 주면 다 저거들이 넘겨준대. 돈만 군인들한테 딱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그냥 보초 서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짜고서 돈 놓아먹고서 그냥 군인이 그걸로 손잡고 이렇게 물 건너준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몰라 잘. 이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뭐 남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이제 너희들하고는 말도 안 하겠다 그러고, 딴 민족이라고 그러고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올 때, 잡혀서 넘어가고 잡혀서 넘어오는데 그 안에서 그것도 보니까 제 두 가지가 원동력이더만. 하나는 부모들은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선 자식들이 나보다 더 굶어 죽겠다 싶으면 자식들 때문에 넘어오고, 특히 외교관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것을 뭐 조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추방당하고 굶어 죽고 그랬어요. 이어 있다가 굶어 죽거나 추방당해 죽겠다 싶으면 그 먹는 거 찾아서 넘어오고 간절해. 그 사람들은 못 말려. 그 군대를 갔다 뭐 총총 세워놔도 안 돼, 그런 사람. 건너다 죽어도 건너오는데 뭐. 정진하는 것도 이런 간절함이 없이 뭐 아이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적당하면 자꾸 이제 햇대심, 자꾸 해이한 마음이 생기지. 햇대심이 생기면 방종함에 이러지. 아니함이 없어라. 게으른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냥 해롱해롱하고 놀아. 그래 기껏 해야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정진하고 나머지 23시간은 그냥 혼침이거나 산란심에 젖어 산다. 만약 마음씀이 참으로 간절하면 방위를 했다가 무엇을 말미암나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서 그러면 그 게으른 마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함부로 하는 것도 안 생긴다. 노는 것도 안 생긴단 말이야. 전부 다 이게 발심을 해서 분심을, 그래서 이제 간절하기 때문에 분심을 일으키는 거거든. 분심을 일으켜야 돼. 아, 이게 지금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몸뚱아리는 뭐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고 가버릴지도 모르고, 뭐 의사가 있다 그래도 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프로치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뭐 다 의사가 그냥 의사가 다 포기하지. 포기하면 그 다음에 염라대왕이 바통타치를 하는 거야. 남 그 공부 안 한다는 것을 보고서 나도 게을러질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뭐 적어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라고 꼭 뭐 사람들 다 때 되면 다 죽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그럼 공부 못해. 그거는 할 필요도 없고. 마땅히 알라. 절자 한 자는 고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으며, 간절하면 이렇게 앞에서 이제 하두를 들고 간절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 안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안 해서 안 되고, 간절치 않아서 안 되고, 놀아서 안 되고, 게을러서 안 되고 그런 것이지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방법만 바로 알면 부지런히 하면 이건 다 된다고. 모양도 뭐 여자다 남자다 그런 것도 따질 것도 없고, 남쪽이다 북쪽이다 흰 사람 검은 사람 그런 것도 따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육조스님 말씀하던 인유리두냐, 사람에게 안 하고 이제 하는 거. 이둔이란 말도 뭐 아주 영민하고 성근이 있고 또 둔하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도 그거는 하고 하지 않으면서, 영리한 놈은 하거든. 멍청한 놈이 안 하지. 게으른 놈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멍청한 놈이 안 해.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멍청한 놈이 이 세상을 지 것처럼 생각하고 지 거라고, 물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권력도 그렇고 지 거라고 생각하는 놈은 그건 미친 놈이라. 아주 되게 멍청한 놈이라. 그리고 뭐 그 비상계엄 하는 놈은 그 독재를 하고 온 거 아니야, 그거. 지가 다 차지해가지고 옛날 전두환이처럼 뭐 해가지고 그냥 뚝딱 해서 다 그 국회도 밀어버리고 그냥 전 때려 죽일 놈들 다 밀어버리고 지가 국회의원 이국에 김정은처럼 지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욕심이라. 그래 정신병자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제일 바보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부처님 말씀에 그 반야식에도 오온 개공이라, 이 몸, 나라는 것이 오온인데, 이것 자체도, 내가 이거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가질 수가 있는 거면, 이건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기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간단 말이야,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소유라 그러지만은 또 소유할 수가 없어. 소유가 되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제일 멍청한 놈들은 소유되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칩시다. 내가 좀 더우니까 태양을 갖다 부채로 붙여가지고 식혀야 되겠다고. 태양이 내 마음대로 되나?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붙들고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되면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그건 뭐 대포를 수백 문, 수천 문을 갖고 있고 탱크를 갖고 있고 뭐 나는 그 미국 대통령들 보면 저 웃기는 놈들 지랄하고 앉았는데 그래. 짐이 카든지 짐 싣고 다니는 카든지 그 사람도 대통령한테 죽잖아. 세계에서 제일 심지하다고 막 스트롱맨이라고 해서 죽는 거야. 죽는데 달달 떨고 죽어. 어리석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나라고 하지만 이게 내가 아니거든. 그냥 내라는 인연으로서 하나 모여서 사는 것인데 그냥 이거는 순간적으로 날 버리고 갈 놈이라. 이건 제일 무지막지하게 나하고는 원수야. 절대 안 봐줘. 이 몸이 얼마나 나라고 하는 국지 보고 나면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러운 건지 알아?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수도 없고, 조금만 뭐 부려먹으면 병원에 가자 그러고, 조금 그으면 그냥 병원에 들어 누워버리고, 안 먹이주면 또 이게 트러블 일으키고, 안 재워줘도 트러블 일으키고, 어디 가니까 뭐 전부 다 잘생긴 사람만 있는데 나만 못생겼다고 또 트러블 일으키고, 추우면 트러블 일으키고, 더우면 트러블 일으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잠깐 써먹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이 몸뚱아리 여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끄달려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말썽을 부리거든요. 이건 세경도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어. 그래서 수행자들 갖다가 잘 먹고 잘 입고 살라고 안 해놔. 왜? 그러면 요게 아주 암안심이 높아져가지고 헛짓하니까.
그래서 마땅히나 절자 한자는 고인이 경지에 이르는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으며 생사를 깨뜨리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간절하게 하나하나 지어 나가면 수행을 해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말라. 안 해서 문제다 그 말이죠. 나는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해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신도가 뭐 여자가 뭐 아이고 늙어가지고 뭐 아파가지고 뭐 이 돌대가리가 뭐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저 석천사 와가지고 제발 개밥통에 밥 먹지 말고 이 밥 좀 먹어보소 그래도 나는 개밥통 밥이 맛있는데 맨날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게사료만 먹고 하냐. 그 뭐 저 뭐야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잘해도 막 양두구이 한다. 우리는 양고기 팝니다고 그쪽 그 양두구이랑 중국에서 양고기는 굉장히 고급이야. 일반적으로 먹는 개고기는 잘 안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양고기 팝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양고기 2건만 주시오 그러면 뒤 밑에 살짝 해가지고 개고기를 줘. 그 양고기 판다고 양 머리를 갖다 걸어놨는데 양두야 양두 구육이야. 줄 때는 양고기라고 그러고 개고기를 줘. 그래서 그 뭐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야 공부하려고 그러면 술 먹지 마라 그러면 날 원수로 삼으려고 그래. 지랄들 개 같은 놈들 지랄로 앉았어. 이제 나는 나이도 좀 들었고 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개새끼들 말이야. 너 앞으로 괴로울 거니까 그거 좀 먹지 마라 그러더니 지독하게 뻘뻘 마시고 뭐. 안 돼. 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남 잘 되는 것을 갖다 안 되게 내가 가르쳐 줄 일 없잖아, 그지? 저거 분명히 저러면 저게 반드시 뒤에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럼 하지 마시오. 왜? 내 경험도 있고,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도 있고, 부처님은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그 양반 평생 거짓말 한 말이 없어. 도 깨닫고 나서는 거짓말 한 말이 없어. 그래, 그 말이 다 맞단 말이야.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돼도 안 하면 그냥 돼. 아니 내가 전에 어디 가서 집에 그 유자나무가 2그루가 마당에 있더라고. 제법 커서 손목만큼 큰 거 이게 한 30-40년 큰 거거든. 그 유자나무 2그루가 마당에서 이 유자나무 저 바깥으로 뽑아내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유자나무가 얼마나 좋은 건데 어쩌고 어쩌고 뭐 아유 아무 말 하지 말고 뽑아내라니까. 그러니까 뽑아서 저쪽에 심어. 그 뽑아서 심으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다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 여러분들도 정원을 만들 때 그 정원 안에다가 지금 그 풍수지리학 하는 놈들도 왜 그렇게 쪼잔한데 이쪽으로 하면 복을 봤어 저쪽으로 하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소리만 좀 크게 보고 해주지. 아니 LA 불난 거 있잖아. LA 놈들아.
그 불난 것이 그 풍수학적으로 보면 그거가 아주 이 근한대거든. 그런데 아주 드라이한 곳이란 말이야. 물이 없단 말이야. 물이 아주 뭐 우리 한국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데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놈들은 또 집을 좀 콘크리트 가지고 짓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절에 이 지을 때 화엄사고 이렇게 그럴 때도 그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지붕에 옮겨 붙을까 싶어서 그 절 뒤에 나무를 갖다 한 50m, 60m 지금 거의 큰 데는 한 100m 배에서 올려버려. 맨날 그 풀을 다 베버린다고. 옮겨 붙을까 싶어서. 그 큰 절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나무가 지붕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해.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갖다 마당 안에 안 심어. 마당 안에다 심으면 특히 이제 마당 안에 그 낙엽송, 소나무 같은 거 심고 그러면 겨울에 소나무는 좀 기름덩어리야, 그게. 확 붙으면 그냥 기름이 훅 붙어서 올라와. 강원도 그래서 불나무 잘 못 끄는 거야.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LA 이놈들아, 그거는 보니까 나무로 가지고 집을 지어 놓은 데다가 또 뭐냐면 그 근조한 곳이니까 이제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마당에 나무가 큰 게 꽉 찼어. 보니까 집 주변에 꽉 찼어. 그거 다 붙어버리지. 또 어떤 데 보면 막 그러니까 풍수학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그냥 토네이도 불고 그러면 그 집채가는 나무가 그냥 집을 두드러 패가지고 엎어져 버리고 집 옆에다 그렇게 큰 나무를 키워놓으니까 안 돼, 그거. 그 내가 가서 뭐 트럼프한테 트럼프 그럼 듣지도 않을 거다, 그거. 좀 일러줬으면 좋겠어. 그 내가 근사한 풍수학자라 그래가지고 좀 가서 일러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거 자연을 이용하는 데는 그런 것이 잘 돼야 돼요. 보니까 물이 딸려가지고 물을 갖다 뭐 폐기로 실어 올려가 계속 제끼니까 물도 없는 데다가 그러면 평소에 그 산이랑 보니까 저수지 만드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한국은 그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거든. 농사 때문에 만들었지만도 거기에는 다목적이에요. 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소방, 이런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살림살이를 갖다 우리가 근래 돈이 좀 되면서 그런 걸 잘 해놨어요. 집이 다 타버렸다고. 박찬호 집도 타버렸다며. 야구 실컷 공두드러 패가지고 번 돈, 집이 뭐 150억 이렇게 된 게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풍수학도, 이제 집안에 내가 탱자나무를 좀 심지 마시오. 그러면,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탱자나무 심으면 이러이러니까 그거 심지 마시오. 가시나무를 정원 안에 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좀, 내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좀 물어보고 판단하면 좋잖아. 왜 탱자나무나 유자나무 같은 걸 정원 안에 못 시켜도 애들이 눈 다칠까 싶어서 못 하는 거야. 탱자나무 울타리 같은 경우도 애들 키우는 데서 안 하고, 안 해. 눈 다치면 큰일 나. 그래서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뭐냐면, 울타리 만들어 놓은 것은 밭에다가, 밭 울타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오다 찔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밭에다 심어도 유자나무 같은 거 밭 가장자리나 집 바깥에다 심는 거거든. 집 바깥에다 심어놔도 유자나무를 누가 따가지도 못해. 가시가 있어 못 따가. 그럼 유자 따려고 짝대기로 가서 틀잖아? 그러면 유자가 떨어져가지고 가시 찔려가 안 내려와. 20개 투들면 한 개나 계속 내려올까 안 내려와, 그거.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지도 못해. 그러니까 유산물은 바깥에 놔둬도 아무도 못 따가. 그거는 새도 안 먹어. 쥐도 안 먹어, 그거는. 가만 냅둬도 그 나중에 이걸 노랗게 익을 때까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바깥에다 해놓으시오. 집안에 놔두면 애들이 눈 다치기도 쉽고 그 가시가 쎄서 그게 안 돼요. 그 집안에 장미꽃 같은 것도 사실은 잘 안 심습니다. 원래 우리 정원에는 그런 거 잘 안 심습니다. 간절할 절자 한자는 당장의 선과 악과 무기의 세 가지 성품을 띄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얘기도 화두를 들고서 이렇게 할 때는 왜 처음에 좀 수행할 때 그 낮은 단계 선하게 하라 그러냐면, 선하게 안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죽고 난 뒤에는 사막도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워. 그렇고 또 이제 살아있을 때는 장애가 많이 일어서 맨날 훌떡거리고 쫓겨 도망다니느라고 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하게 하라는 것이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선하게 되겠다, 악하게 되겠다, 무기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선이다, 악이다, 이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화두를 지어갈 때는 육조 스님도 불사선하고 불사가라 그랬거든.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화두법에는, 그래서 미랄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큰 일을,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그 승부를 한단 말이에요. 또 누구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된단 말이에요. 발심을 그렇게 그 뒤에 가보는 맞지만도 된단 말이에요. 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악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 마음씀이 매우 간절한 적, 선을 생각하지 않을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두를 간절하게 들고 있으면 내가 선해져야 되겠다, 선하니까 나는 잘났다,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한 개도 다 꺼져버려. 그것도 그렇고 내가 악하구나 그 생각도 없어져버려. 그래서 불사선 불사하기, 그래서 저절로 돼. 선악을 생각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선해진단 말이야. 선한 놈이 선민의식이 일어나면 악해지고, 악한 놈은 선해지려고, 깡패가 선해지려고 어떻게 한 줄 알아? 깡패 하는 업이 뭐예요? 주먹이잖아. 저놈이 굶고 있어. 눈물 질질 흘리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 그럼 지가 돈을 내가지고 사수 안 주고 저놈을 두드려 패가 뺏어 갖다 준다니까. 그게 푸틴이야. 푸틴 그러면 우크라이나 거 뺏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 그 나쁜 놈이야. 마음씀이 매우 간절한 것, 악도 생각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면 악한 일 생각도 안 일어나. 다 녹아져. 화두를 간절하게 하면, 염불도 간절하게 하면 술 먹을 생각도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단 말이야. 간절하게 해야 돼요. 마음속이 매우 간절한 적, 무기에도 떨어지지 않아.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맹한 거예요.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맹하고 평생 사는 거야. 그런 게 많지. 여자들은 맹순이고 남자들은 맹돌이가 많지. 응? 맹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맹돌이 맹순이가 많아. 화두가 간절하면 산란심도 없고 화두가 간절하면 본심도 없나니라. 간절해지면
찬란심도 없어. 만약에 키우던 외아들을 잊어버렸다. 돈 100만 원 잊어버린 건 생각도 안 나. 예? 옆집에 1억 받을 것도 생각이 안 나. 영감이 헛짓한 것도 애 잊어버렸을 때는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된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6년 고행 외도 수행하시다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내 땡겨버리고 나와가지고 니른하에서 목욕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유미족 잡수시고 이제 몸 회복하셔가지고 보리수학에 앉았을 때 이게 이런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해도 그때 당시에 브라만교 했던 거라든지 사문들이 했던 수행을 다 해봤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뭔가 하고 깊숙이 하도 비슷하게 들어가 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번뇌가 탁 떨어지는 경계가 오니까 그때서 이제 이 방법으로 됐구나 이제. 그래서 당신이 정리를 해 주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번뇌가 그냥 똑 떨어지는구나. 해준 거라. 간절 절자 한자는 이 가장 친절한 말이니 아주 열심이란 말보다 사실은 간절하다란 말이 맞아. 요 간절하면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시간이 간절한 거라. 누구도 그거는 예상이 안 되니까. 또 이 몸 하면 이러면 이 사람이 되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사난덕이라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 태어나도 불법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도 또 그 지가 공부한다고 생각되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안 되고 또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깨치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만났을 때 간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이 법이 아니면 번뇌를 벗어나서 생사를 갖다 벗어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만났을 때 간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친절한 말이 마음씀이 간절하게 틈이 없으므로 마가 침노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해나가면 마음에 말하는 것은 이게 내가 하도 연부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나갈 때 여기에 틈이 하나 딱 생기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이걸 말하 그래. 또 이게 안 되고 잠이 와버리는 것도 이것도 마고. 그건 수마야. 그걸 말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침노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그 화두나 연부를 하는데 소위처를 드는데 이게 빈틈이 없다라는 얘기지. 마음씀이 간절하여 하도 들고 있는 간절함이 있다 없다 하는 등 있다라는 생각이나 없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생각도 없어지고 개교하여 헤아림이 나지 아니하면 개교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깨를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 머리를 보고 자꾸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그래서 헤아리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외도에 떨어지지 아니하. 전부 다 외도들은 이어서 똑같이 참선을 하더라도 외도가 되는 것은 생각을 굴려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거구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외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외도가 돼. 헛생각을 하게 되니까. 공부를 짓되 사유하여 시짓고 개송짓고
문부등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지니.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게 웃기는 게 조금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시도 지어지거든. 글도 써지고 재주가 나올라 그래.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지 개송을 지으며 이름하되 그래도 자꾸 시를 짓고 다녀. 서산 스님은 깨닫고 나서 시를 많이 지었더라고. 그래서 그렇지도 못한데 이제 참선하고 앉았다 그러면서 시나 짓고 앉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그냥 시 짓는 성녀다 그래. 예. 그래서 우리 종단에도 뭐라 그러더라? 성녀 시인이라 그러던가? 그 사실은 욕이야. 욕이란 말이야. 문장 공부를 한다면 칭송하기를 문자성이야. 이제 뭐 선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앉고 1시간 또 뭐 글 보고 글 쓰고 이제 앉았으면 문자성이야. 참선과 모두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는 게라 도로 장애가 돼. 도로 장애가 돼. 그 이제 내가 분별심으로 아는 것들이 다 사가려져야 되는데 분별심으로 아는 것들이 안 사가려지고 자꾸 또 분별심이 더 많이 일어나. 그래서 좀 더 못 쓰게 된단 말이야. 무릇 역경계나 순경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곳을 만나거든 문득 깨닫고 화두를 들어서 경계의 반연을 따라 끄달리지 말아야 옳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역경계가 나타나. 살다 보면 정지를 하다 보면 역경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순경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 그 정지를 하는 사람은 역경계가 나타나도 화두로 돌린단 말이야. 눈물로 돌려. 아주 그냥 영감쟁이가 애를 먹여 죽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저거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느니 여태까지 나를 얼마나 골탕을 먹이는데 또 골탕 먹이느니 뭐 생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근데 정진을 하는 사람은 영감쟁이가 애를 먹이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 안 가. 간세음보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영감쟁이가 애를 먹이니까 영감쟁이 듣네. 간세음보살 그랬다 그러더라. 그럼 영감쟁이한테 간세음보살도 한 벌떡이 얻어맞았대. 마음으로 자꾸 다져야지. 마음으로 막 폭언을 하고 그래 자꾸 들랑 옆에서 이제 들으면 내 마음이 파장이 일어나면 살짝 거리를 띄워. 간세음보살.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생각이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안 일어나거든. 내가 집중이 돼버려. 간세음보살. 그럼 지만 불을 내뿜는 거야. 막 용가리 불 뿜듯이 뭐 하고 찌만 타가지고 시커먼.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 받으면 나까지 타거든. LA 불나듯이 받으면 나까지 타. 근데 안 받으면 지만 타. 그러면 이제 안 받고 지만 타잖아. 타면 이제 이게 마경기가 공부하는데 마경기가 올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와.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역경기가 온다고 막 그냥 싹 뒤집어지고. 나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참아야 될 것은 조금 참고 그런데 그 스포르지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물어뜯고 찌뜯고 그냥. 아니, 이 세상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르고, 지도 그냥 찍찍하고 죽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가 권력 세다고 죽이려고 그러면 누가 같이 죽을 놈이 누가 있어? 니 죽고 나 죽고, 니 죽고 나 죽고 한다 그러면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아이, 러시아 같은 건 세계 군사를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30메디가 된다는데, 게임도 안 되는 건데, 러시아가 그 전쟁 붙어가지고 지금 못 헤어나잖아, 그냥. 그만두기도 그렇고, 안 그만두기도 그렇고, 그 트럼프가 말려주기를 갖다 바라고, 좀 말려주시오,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그냥 성질은 나가지고 가서 두드러 패고 싶은데 힘이 없지. 그게 미국 놈들이랑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 돼가지고, 질만하면 무기를 좀 주고, 또 좀 이길 만하면 안 줘버려. 그래가지고, 또, 그 뒤에서, 목각기능, 꼭두각시 노름하듯이 끄집어 당겼다 올렸다. 미국, 특히 미국의 바이든 그놈이 아주, 외교위원장을, 하원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거든. 그래서 너무 귀신같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상 트럼프보다는 더 지독한 놈이라. 오바마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을 나라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역경기가 일어났을 때는, 관세음보살. 그 정지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관세음보살 한 너댓 번만 해버리면, 너댓 번 하고 지나가면 벌써 영감쟁이 불법을 내는 것은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돼. 이번 관세음보살 감사도 여기서는 막 불이 튀어나오고 여기도 올라가고 물 따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 도인인 것 아닌 건 지금 정지를 하나 안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역경계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막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싸움이 붙고 막 온통 왜 국회고 속인 놈들 하는 일이지만도 그놈들 법조인들 이제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 돼. 새끼들 맨날 좀 싸우다가 그냥 주가 싸우다가 왜 판사한테 갖다 맡기나? 협상하고 말아야지. 맨날 고발. 헌놈들 보니까 변호사 그걸 헌놈들 보니 전부 다 삐끗하면 고발장 들고 서로 사람이 고발장 그래가 들고 하고. 아이고, 참 진짜. 역경계나 순경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만한 곳을 만나거든. 문득 깨닫고 여기 문득 이가 아니구나. 자기 정지에 넣은 곳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옆에서 자꾸 깨끗거리고 그런 사건들랑 살짝 피해버리고. 응? 나를 살펴볼 때 저 영감쟁이 깨끗거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속이 북적북적했는데 그건 공부 개떡도 안 됐다는 소리야. 전혀 공부가 안 됐다는 소리야. 또 누가 그래서 하더라고. 영감쟁이 죽었는데 아주 1년 동안 힘들더라고. 그거 공부 안 한다는 소리야. 그 영감쟁이 죽었는데 1년 동안 속이 아프면 그 영감쟁이 살아 돌아오나? 인간의 도리로서 그러는. 인간의 도리는 개떡이 도리야. 그런다고 영감쟁이가 더 좋아질 리도 없고 말이야. 지한테서 일어나는 그 망상이지.
그러거든 연부를 갖다가 간세음보살 돌아가시는데 내가 연부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요 공덕 있으면 당신 좋은 대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 공부 경계가 어쩐지 알겠죠? 밤중이라도 대답은 좀 하시오. 화두를 들어서 경계의 반연을 따라 끄달리지 말라. 경계 따라 끄달리지 말라. 우리가 이를테면 여기에 금덩어리 하나 뚝 떨어졌다. 내가 정진 속에 있으면 금덩어리 그거 봐서 그냥 눈에 지나가는 그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밖에 안 돼. 나하고 반응이 안 돼.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정진해서 좀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돈을 1억을 갖다 줘도 그냥 1억을 다 가져가도 그냥이야. 어떤 일은 말하기를 너무 애쓰지 말라 하나니 그 말이 정말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다. 학자는 살피지 않을 수 없나니라. 애를 써야 돼.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승려가 그러더라고. 뭐 하려고 그 승부를 하라고 애를 써쌌까 그러더라고. 경상도 말로. 애를 써쌌까 그러더라고. 너 그럼 다 됐나? 그랬더니. 뭐 다 안 돼도 그냥 뭐 그 애 쓴다고 되나요? 이 새끼 봐라. 너 막 그 밥을 먹으려고 애 쓰지 마라. 밥 때도 오지 마라. 밥이라도 한 숟갈 먹으려고 그러면 걸어가는 애라도 써야 되잖아. 급하게 해서 체하게 하지 말라. 그 소지 애는 써야 돼요. 간절하게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고생했습니다.